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수복팀은 유화, 회화보존팀, 또 한국화, 지료보존팀, 또 조각, 공예보존팀이 있습니다. 각 팀은 그 이름에서 밝히고 있듯이 회화보존팀은 유화, 그러니까 캔버스에 유화구로 그린 그림들,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 수리,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화, 지료보존팀에서는 종이 위에 그려진 그런 우리 전통 한국화, 또 서예, 또 지류라면은 비단에 그려진 그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 한국화와 또 우리 현대의 또 한국화가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실험적인 한국화를 포함해서 그런 채색 한국화까지 포함한 그런 한국화와 또 조각 공예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각으로 분류되는 그런 작품들의 보존과 수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존이라는 이제 학문 또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습니다.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들어왔고요. 또 현대미술 보존도 역시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 8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많이 생소한 분야고요.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자생적인 것보다는 선진국의 그런 보존수복 기술 또 자료들을 많이 가져다가 우리가 실험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용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흔히 보존과학, 그래서 컨서베이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그 재질 분석이라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형 전자현 유형이나 EDX, XRF, XRD 이런 분석기기를 사용한 분석 위주가 되는데 실제로 어떤 손상된 작업을 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과학이라는 말로는 정확히 그 뜻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서베이션과 이제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서 그 레스토레이션을 수리, 복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복이라는 번역은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수리와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말인데요. 이제 일본 것을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제 비판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때는 수리 복원이라고 말을 쓰다가 그것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수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간단하게 한 단어로 함축이 되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작품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곳은 학예실, 또 큐레이터와 또 작품 관리를 맡고 있는 또 레지스트라, 또 저희 보존수복 팀원들, 또 일반 또 관람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에 우선 상태 조사를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떠한 손상이 됐는지 우선 그 원인과 그 양상을 분류를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작업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작업 계획에 따라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리에 필요한 재질 분석이라든지 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원인과 손상 또 그 양상을 또 분류를 하게 되죠. 그 보존 수복 방법은 그 재질과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큰 차이라면 유화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위에 유화구로 색을 칠하게 되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캔버스라는 부드러운 천 위에 유화라는 것은 굳으면 단단한 어떤 플라스틱 일종의 수지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얹혀지기 때문에 주로 뒤에 있는 그 캔버스 천이 열화가 되고 손상이 되면서 앞에 있는 그 발라져 있는 그 채색층이 갈라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또 지저분했을 경우에 또 클리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솔벤트라고 해서 아세톤을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소프트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아세톤 같은 것들은 이제 솔벤트라고 하죠. 실제로는 이제 아세톤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제 솔벤트를 사용을 해서 회화 표면에 있는 그런 때를 벗겨낸다든지 또 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접착제를 사용해서 접착을 해준다든지 또 이미 떨어져서 없어진 부분들을 메운 후에 그 위에 또 보채를 해서 색맞춤을 해서
그것을 가려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반해서 한국화, 지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리닝은 물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솔벤트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물을 사용해서 클리닝과 또 배접, 또 풀, 우리 전통적인 풀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그런 재료의 차이점에서 수업 방법이 다릅니다. 또 조각은 또 그 형태 자체가 흔히 크고 무거운 조각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형태가 손상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 그 지지 구조체가 약해졌을 경우에는 조각 자체의 어떤 하중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큰 공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거칠죠, 작업이. 일반적으로 미술관 환경은 미술관 박물관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아이콤이라든지 이런 국제박물관협회라든지 아니면 미국 혹은 일본에서 국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0도, 21도, 또 습도는 55% 정도 전후 돼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온습도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화구라든지 일반 그 수지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죠. 접착제라든지 혹은 이런 안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정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그 온도와 습도를 말하는 겁니다. 박물관, 문화재 유물 같은 것들은 더 오랫동안 그 현상 유지 그대로 잘 보존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되어야 될 테지만은 이런 미술 작품은 또 빈번하게 전시를 위해서 옮겨지고 또 위치가 변하고요. 또 많이 뭐 지방 순회라든지 뭐 세계 순회전을 통해서 많이 옮겨 다니게 됩니다. 또 요즘 현대 작품들은 유물과 달리 또 만든 재료들이 많이 약합니다. 흔히 문화재라고 하면은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금동관이라든지 이런 철제 혹은 귀금속 같은 것들로 이미 뭐 1000년, 500년 이상 뭐 땅속에서 묻혀서 지내온 것들이기 때문에 잘 보존을 또 해줘야 되고요. 또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빨리 손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벽화 같은 경우에 빨리 손상되기도 하지만요. 그에 반해서 현대미술 작품은 그 재질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런 온습도 환경보다는 그것을 옮기고 또 다루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손을 타는 과정에서 또 손상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나쁜 환경, 뭐 습기가 너무 많다든지 뭐 찜질방 같은데 그림을 걸어둔 건 안 좋겠죠. 뭐 그런 아주 추운 곳이라든지요. 뭐 작품에 뭐 서리가 낀다든지 이런 정도로 극한의 그런 환경을 피해주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또 그런 환경보다도 다룰 때 그림을 건다든지 아니면 직사광선 아래에 그림을 걸어둔다든지 우리가 흔히 보았을 때에 야 저런데 작품이 있어서 괜찮을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많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상태 점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상태 점검 후에 이 상태 점검은 또 우리 보존 수복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작품이 어디가 어떻게 떨어졌다, 뭐 손상이 되었다 이런 유관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손상이 되더라도 그 표면층이 떨어지거나 균열이 가거나 혹은 뭐 녹이 슬거나 조각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금속을 예를 든다면은 같은 부식이 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녹이 슬었다 했을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녹이라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나쁜 녹이 있고 또 손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거를 해서는 안 될 녹이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것이 뭐 더러운 게 좀 묻어 있다 해서 쉽게 떼어낼 수도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가볍게 손을 대어서 떼어내서는 안 될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그 손상의 정도라든지 또 쓰여진 재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엑스레이라든지 자외선, 뭐 적외선, 또 너무 작아서 안 보였을 경우에는 뭐 현미경이라든지 주사용 전자현미경 같은 걸 사용해서 그 미세적인 부분들을 보고 정확하게 그 손상 형태를 구분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수리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제 수리의 그 보존 수복에 들어가면 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보존 수복 기기들을 사용해서 보존 수복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과정은 모두 영상 또 혹은 뭐 사진 자료로 남겨져서 나중에 리포트로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어떠한 수복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해 왔고, 물론 이제 그 큰 수리를 통한 변화가 크게 눈에 띄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손상돼서 없던 부분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외관상 변화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